자, 지금 보시면 하나의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테이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데이터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처 테이블인데요. 이 거래처 테이블이 지금 현재 회사명, 그 다음에 주소, 시도, 그 다음에 우편번호, 대표 전화번호, 담당자명, 업종, 홈페이지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을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기 위해서 정규화 작업을 거쳐서 해당되는 테이블을 가장 최소의 단위로 쪼갤 수 있는 만큼의 테이블로 쪼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언뜻 보시기에는 야, 이거 더 이상 뭐 쪼갤 게 있어? 지금 이거 거래처 테이블이고 거래처에 당연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만 지금 잘 나와져 있는 것 같은데 자기서 과연 쪼갤 게 있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품으실만 하겠죠. 자, 지금 저희가 하는 작업은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기 위해서, 즉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는 결국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처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테이블이 있고 뭐 담당자라고 하는 테이블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한 뭐 견적수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이런 여러 테이블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하나의 테이블을 놓고 이 테이블들이 더 이상 쪼개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컴퓨터 시스템에 이런 테이블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데이터만 때려 넣으면 돼요. 그리고 릴레이션만 주면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적인 기능들을 이제 우리가 응용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고 쉽게 데이터들로부터 어떤 우리가 값도 추출해내고 그 기반으로 우리 시각화도 하고 그러니까 먼저 잘게 쪼개낼 수 있는 테이블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처 테이블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 테이블 그냥 하나로서 충분할 것 같은데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를 그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관점에서 즉 우리가 정규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규화를 어떻게 시켜 나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뭐 데이터를 여기다 굳이 여러분들에게 입력해봤자 크게 의미는 없잖아요. 글머리가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저는 이 녀석을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세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찢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이 데이터 정규화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제1 정규화니, 제2 정규화니, 제3 그래서 제5 정규화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3 정규화까지 마치시면 크게 별 문제는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제1 정규화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2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굳이 제가 학문적으로 얘기해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많이 접근하기도 힘드시고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원칙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맞춰 나가는지 그런 측면으로 사고의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맞춰 나가시면 충분히 그런 제1정규화니 2정규화니 이런 쓸데없는 복잡한 내용을 외우지 않으시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테이블에는 그 해당되는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특정한 하나의 이러한 그 필드명이죠. 지금 보시는 이거 열에 들어가는 이름이잖아요. 그 각각 열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각 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키 값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마스터 키 값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디라고 하는 거 그러면 저는 거래처 아이디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각 행에는 거래처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고 이 거래처의 아이디는 무조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유일해야 됩니다. 중복에 나오면 안 돼요. 거래처 아이디는요. 자, 무조건 테이블에는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아이디가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아이디는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게 대전제예요. 자, 이 대전제를 가지고 이 대전제 하나만 있으면 테이블을 분리하시는 게 절대로 안 어렵습니다. 자, 이 아이디를 하나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해당되는 필드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검사를 할 거예요. 어떻게 검사하냐면요. 자, 거래처 테이블이에요. 자, 거래처 테이블인데 자, 그럼 거래처 아이디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이 아이디는 중복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래처 아이디가 1번이면 그 해당되는 다른 필드의 요소들이
중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거래처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회사명 여러 개 나올 수 있나요? 거래처 아이디가 1번이면 그 거래처 아이디에 대한 회사명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나만 나와야 되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하나가 나오게 되면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이 테이블의 요소로서 쓰여질 수 있게 된다고 판정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래처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그 회사의 주소가 하나 이상의 값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시기에는 당연히 회사명이 하나인데 그럼 주소도 하나지.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고 연구소가 있고 공장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해당되는 회사의 명은 분명히 하나지만 그러한 위치에 따르는 주소는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한 개 이상이겠죠. 자, 그러면 그때는 이 녀석은 테이블을 어떻게 해요? 분리해 주셔야 돼요. 분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른 테이블 하나 만들 겁니다. 거래처 주소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거래처 주소 테이블 새로 만들 거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거래처 주소 아이디라고 하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무조건 모든 테이블에는 어떻게 돼요? 아이디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아이디가 들어가야 돼요. 자, 거래처 주소 아이디가 들어가야 되고, 자, 거래처 주소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본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남지사 또는 중부지사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세 개의 데이터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래주소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자, 거래주소 1번이면 거래처 주소에 대한 1번, 즉 서울 본사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 주소는 반드시 하나여야 되죠. 자, 거래처 아이디 주소가 2번입니다. 이거는 경남지사예요. 경남지사의 주소, 경남시, 그 다음에 경남시도, 경남시 그 위치한 주소는 반드시 하나밖에 나올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소와 시, 도, 우편 번호는 각각의 지사냐, 연구소냐 또는 공장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겠죠. 공장인데 두 개의 주소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공장이냐, 지사냐 또는 본사냐에 따라서 거래처 주소 아이디는 각각 고유하게 하나씩 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전화. 대표전화는 하나밖에 없을 수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대표전화 뭐뭐뭐의 1번부터 4번까지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해당되는 요소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기본적으로 중복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근데 1번부터 4번까지 이거는 고유에 대한 하나밖에 없는 주소가 되겠죠. 여러 개 값이 나오는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담당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죠. 담당자가 분명히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저는 거래처 담당자라고 하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담당자 테이블이기 때문에 담당자 아이디를 분명히 또 만들어야 되겠죠. 무조건 각 테이블에는 대원칙이 뭐냐면 각각의 레코드, 즉 행위에 대한 부분에서 독립적인 값, 중복되지 않고 널값을 가지지 않는 기본적인 값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담당자 명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대한 업종, 업태,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대한 홈페이지.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한 번에 다 표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됐던 거래처 테이블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쪼갤 수 있는 테이블의 구조가 벌써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나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일단은 먼저 찢어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페이지에서만 지원될 수 있는 이 테이블에서만 추가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강해 주시면 돼요. 자, 대표 전화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지만 거래처의
공장별로 또는 지사별로 대표 전화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표 전화 들어가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 명도, 명칭도, 본사냐, 지사냐, 그렇죠? 또는 공장이냐, 연구소냐 이런 명칭도 분명히 이 각각의 주소별로 따로따로 우리가 관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담당자 명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담당자에 대한 부서 분명히 존재하겠죠. 하지만 이 사람의 부서가 두 개일 수가 없잖아요. 해당되는 부서가 정해졌으면 직급도 정해질 거고 그 사람에 대한 연락처 분명히 정해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연락처가 직통전화 번호가 있고 핸드폰 번호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담당자 연락처라고 하는 연락처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연락처가 기본적으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락처 아이디라고 하는 키를 만드셔야겠죠. 그래서 업무용, 그렇죠? 업무용, 개인용, 이런 식으로 해서 담당자 연락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용인지 개인용인지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담당자 연락처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부서 직급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거래처 아이디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거래처 아이디를 연결할 수 있는 거래처 아이디가 여기에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거래처 아이디와 거래처 주소 테이블이 연결되는 건 거래처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데 이 값은 이 테이블에서 이 테이블의 속성을 결정지어지는 이 테이블의 필드들에 대한 부분의 중복성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거래처 주소 아이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거래처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거래처 테이블과 연결하기 위한 외래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키는 마스터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처 아이디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래처에 대한 부분에서 거래처 담당자에 대한 부분이면 거래처 아이디를 주소로 해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주 마스터키는 그 담당자 아이디지만 이 담당자 아이디가 거래처 테이블과 만약에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래처 주소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거래처 아이디는 키값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릴레이션을 맺어주기 위한 기본적인 하나의 행위로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담당자 아이디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 파란색으로 제가 이거 바꾸겠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키값들은 결국 릴레이션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러한 키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 마스터 키들은 해당되는 테이블 내에서의 레코드 값들이 고유한 값을 가질 수 있게끔 중복성이 일어나지 않게끔 똑같은 값이 다시 나오지 않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잘게 데이터를 쪼개므로 해서 기본적으로 똑같은 데이터가 한 번에 이 많은 데이터들이 나왔을 때 그 데이터의 중복성 그리고 어떤 하나를 업데이트를 해야 될 때 우리가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순차적으로 하나를 바꿈으로 해서 다른 것들이 바뀌어지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비효율성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의 테이블은 각각의 행에 대한 구분자, 즉 중복된 값이 나올 수 없는 마스터 키 값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이 분해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즉 그 열이 이 테이블에 있어야 되는 열인지 아니면 따로 독립적으로 나가서 살림을 차려야 되는 열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그 키에 해당해서 이 값이 중복, 여러 값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의 값을 가질 수 있냐 없냐로 판단만 하신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만 하시고 마지막에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에서만 구성될 수 있는 해당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신다고 하시면 지금까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교화에서 우리가 제1정교화, 2정교화, 3정교화를 가장 간단하고 쉽고 편리하게 한 번에 여러분들의 개념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제1정교화에서 무슨 그룹되는 반복되는 그룹이 나오면 안 된다. 필드 열은 반드시 하나 된다. 이런 것들 피상적으로 외우시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되세요. 그리고 그게 정의도 잘 안 됩니다.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제 경험상
이건 제가 경험해보고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많이 해보고 나름대로 내린 결정이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나름대로 제 원칙을 적용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해법 공식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원칙 하나만 지키시면 돼요. 무조건 모든 테이블에는 그 테이블의 키값, 중복되지 않은 키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 해당되는 열이, 필드가 존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그 키값을 기준으로 판단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만드시면 웬만한 것들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만드시는 거요. 그냥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돼요. 그래서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해서 테이블만 만들어 놓으시면 엑셀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적인 테이블들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데이터, 구조화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엑셀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뭐죠? 브이로그업을 치신 거예요. 파워쿼리에서는 쿼리 병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파워 BI 데스크탑에서는 릴레이션만 주시면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엑셀을 운영하시는 측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능력이 되셔서 만약에 내가 액세스로 나만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고 싶다. 보고서도 한 번에 다 만들고 내가 원하는 계산도 그냥 한 번에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로 만드는 액세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데이터 모델링 하셔야 돼요. 데이터 정규화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데이터들을 절개절개 쪼개는 방법을 구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구하시는 방법이 가장,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책을 읽었고 수많은 강의도 들어봤고 강좌도 봐봤지만 그런 것들을 다 통해서 취합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가장 심플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의 정규화를 하는 방법의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기존에 쓰는 엑셀 파일들 있죠. 만약에 열이 엄청나게 많은 뭐 견적서 파일이 돼도 상관없어요. 견적서 파일들을 여러분들 보시고, 자, 그럼 견적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는 제품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거래처도 나올 거고, 제품에 대한 항목도 나올 거고요. 수량, 단가 다 나오시겠죠. 그러면 견적서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 열이 견적서 테이블에 포함되는 놈인지 아니면 다른 테이블에 포함되는 놈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만드시다 보면 기본적으로 아주 쉽고 편리하게 이런 것들을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다른 이제 보완적인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릴레이션에 관련된 부분들,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그 해당되는 액세스면 액세스에서 말씀드리고 이해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파워 BI 데스크탑이면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 테이블에서의 기본적인 이 모든 열들은 우리가 보통 디멘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거래처 테이블에 지금 현재 여기에 없는 것들은 뭐가 없냐면 매트릭스 값이 없어요. 매트릭스와 디멘션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간단하게 그냥 디멘션과 그 다음에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거나 그런 것들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아울러서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더 구체화시킬 수 있고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다음 강좌인 이제 그 디멘션과 그 다음에 그 매트릭스에 대한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그건 이제 BI 솔루션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데이터 시각화 기본 과정에서 데이터 릴레이션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그 강좌를 통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테이블 정규화까지 말씀드린 상황에서 다시 또 데이터 모델링에 관련된 데이터 시각화 모델링에서의 디멘션과 매트릭스에 대한 부분을 또 보시게 되면 약간은 좀 혼동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념에 대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정규화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테이블을 쪼개는지, 쪼개는 방법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녀석들이 쪼갤 수만 있으면 엑셀 파일에서도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구조화시킬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으로 쪼개는 작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에서도 이제 릴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해당되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엑셀 파일에서도 이 데이터들을 잘게 쪼개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충분히 데이터를 쪼갤 수 있는 기본적인
키 테이블 생각하시면 되고 그 키 테이블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되는 열이 중복이 되냐 안 되냐로 판단하시면 돼요. 중복되는 건 무조건 독립된 다른 테이블로 하나하나씩 만드시면 됩니다. 만드실 때 거기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키 값이 있어야 돼요. 키 값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만 여러분이 유념해 주시고 이렇게 강좌를 마치고요. 여러분들 이제 다른 강좌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잘 응용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기본 개념을 잘 정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강좌는 모두 마치고 여러분들 짧은 강좌지만 팔자에 없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보시느라고 또 이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다른 강좌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